네, 안녕하세요. 그린 아카데미 18기 팀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팀쩝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프로젝트는 레시피 공유 사이트 레시피쩝입니다. 저희 약 5주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전체적 주요 기능과 전반적 통설 및 프로젝트 진행을 맡은 팀장 김세훈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디자인을 담당한 김한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페이지하고 메인 담당 백 기능을 조금 담당한 김상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맨 처음 저희가 기획 의도가 담긴 소개, 그 다음에 전방적인 계획과 개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및 디자인을 이제 한별 양이 소개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제 기능 구현은 저랑 김상원 군께서 같이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아주 단순한 물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음식물을 설치하는 행위인 식사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요리에 대한 요즘 대중들의 관심도도 아주 높아진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요리 관련 콘텐츠나 배달 시장이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밀키트 시장이 지금 축소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리 인구가 증가되면서 혼자 밥을 해 먹는 비율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콘텐츠도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콘텐츠 저희가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으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고민 좀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레시피를 알려주는 곳이 없는지, 그리고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요리를 하고 싶은데 레시피를 모른다든지 이런 궁금증, 그리고 이런 해결점들을 저희가 해결해주는 해결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목표 및 방향성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타겟은 언제나 남녀노소 누구나 간단하게 레시피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타겟층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목표는 가장 세련되고 편리한 그리고 레시피 사이트 중에서 가장 기능적이고 참신한 기능들로 다른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다음 소개입니다. 프로젝트 목표 및 방향성 중에 저희는 세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했는데요. 세련된 디자인과 간단하고 심플한 메뉴 구성, 그리고 기존 사이트들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로 하여금 간편하지만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시켜주고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자동으로 추천되는 추천 레시피 기능 그걸로 통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항상 장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저희는 장점과 단점을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인데요. 기존 사이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기능들과 간편한 UI들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먼저 선발대로 만들어진 사이트들 간의 경쟁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경쟁을 점유율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개발하게 된 환경의 라이브러리 및 환경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두었는데요. 보시면 위에 쪽이 이제 저희가 가장 큰 형체제나 사용했던 HTML, CSS 같은 API들이고요. 그 다음 밑이 이제 STS나 메인 API, 세 번째 줄이 저희가 사용했던 라이브러리, JS 라이브러리나 사용할 때 도움을 주었던 깃이나 노션처럼 올릴 수 있는 사이트나 아니면 챗 GPT나 아니면 딥시크처럼 이제 보면 바로 답해줄 수 있는 이런 사이트를 이용한 거를 다 이렇게 담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개발 일정입니다. 개발 일정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약 5주 동안 준비를 해놨고 1에서 2주차는 기획 및 설계, 그리고 3에서 4주차는 본격적인 기능 구현과 디버깅 중심으로 일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겐트 차트고요. 언제든지 위에 있는 파란색 클릭해가지고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세스 명세고요.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컨셉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조어인 쩝쩝 박사에서 창원해서 먹는 소리인 쩝과 사이트 이름을 쩝으로 설정해서 친근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신선한 재료들 모티브를 가져와서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색인 녹색을 시그니처 컬러로 가져와서 사용자들 하여금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은 이제 프로젝트 구조 설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 전체적 구조는 모듈화된 패키지 구조를 따르고 있고요. 기능별로 레시피, 쇼핑, 커뮤니티, 그리고 서브 메뉴로 로그인 등을 나누어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은 DB 테이블을 간략하게 설명할 텐데요. 저희 DB 테이블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테이블과 많이 조인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하나의 기능이 많이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음 샵 테이블도 보시면 적어도 3개는
같이 이어져 있고, 그다음은 4개, 보시면 5개 정도 테이블이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저희가 짜임새 있는 DB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저희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회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케이스대로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BA1일 때는 사진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고요. 상세 조회까지는 저희가 가능하지만 저희 커뮤니티 탭은 이제 유저를 위한 그런 소통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커뮤니티 탭은 BA1일 때는 조회나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회원일 때 마이 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로그인해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핵심은 사용자 인증을 해야만 나만의 냉장고, 내정보, 환경 설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시고요. 다음 레시피도 사용자 인증을 통해야만 사진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쇼핑은 이제 사용자 인증을 통해서 이제 상품을 올릴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 어드민 상태일 때만 사용자 일단 상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고요. 커뮤니티를 보시면 아까 말했다시피 사용자 인증을 꼭 해야만 게시글을 조회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색 기능입니다. 검색 기능은 이제 BA1일 때도 뭐든지 커뮤니티를 제외한 모든 이제 레시피나 상품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어드민은 사용자 인증을 통해서 레시피를 그냥 삭제를 하거나 댓글 삭제하거나 아니면 상품을 이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커뮤니티도 똑같이 글 삭제나 글 수정 가능합니다. 다음은 레이아웃 및 디자인을 저희 한별양이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맡은 레이아웃 및 디자인 파트입니다. 실제로 여러 사이트들을 탐구하며 사용성과 직관성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각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은 전체 사이트 구조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크게 메인 페이지, 검색, 로그인, 레시피, 쇼핑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메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용자 경험을 끊임없이 이어주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인기 레시피와 추천 레시피, 추천 상품을 중심으로 사용자에게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슬라이더와 카드형 UI로 정보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고 사이트의 첫 인상부터 친숙한 느낌을 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검색 기능은 상단 고정 파일 통합해서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레시피는 카드 컬럼 형태로 나열되며 최신 순, 평점 순, 조회순 정렬이 가능합니다. 세미넷 부엌 스타일의 감성적인 이미지와 구성으로 사용자의 관심을 끌고 클릭 시 상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레시피 상세 페이지는 요리 단계별 이미지와 설명을 함께 배치하여 처음 보는 사람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하단에는 연관 상품 바로 연결도 제공해 구매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쇼핑 페이지는 마켓 컬리를 참고해 신뢰감 있게 구성했으며 상품 정보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장바구니 버튼은 눈에 잘 띄도록 배치했습니다. 레시피에서 연결되는 상품들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상세는 네이버 쇼핑 스타일을 참고해 신뢰감 있는 UI로 구매 결정을 돕습니다. 커뮤니티는 사용자들끼리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며 정보를 나눌 수 있고 댓글과 좋아요 기능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유도합니다. 게시글 상세는 네이버 카페 스타일로 댓글과 추천 기능까지 포함해 소통과 피드백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로그인과 회원가입은 코드펜을 참고하여 간단하고 직관적인 폼을 사용했습니다. 사용자가 빠르게 가입하고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단계로 구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입력 형식이 잘못된 경우 재입력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카카오 로그인 후 추가 정보 입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이동되는 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을 자연스럽게 처리하기 위해 구성했습니다. 부트스트랩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장바구니 페이지는 상품 수량, 가격 정보 명확하게 보여주며 바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구성으로 설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홈페이지는 다양한 사이트들의 장점을 융합해 UX는 직관적이고 감성적으로, 콘텐츠는 풍부하게, 그리고 구매 흐름은 매끄럽게 이어지는 올인원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제 구현된 주요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시피 쇼핑의 주요 기능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레시피 쇼핑의 레시피 카드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다시피 레시피 카드는 레시피 정보를 압축해서 사용자들에게 전달하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성사함과 동시에 재료 및 태그, 그리고 난이도, 평점 등 이제 손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만약에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레시피 정보, 레시피를 미리 봐서 상세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코드펜에 있는 코드를 활용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남이 만든 코드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도 했지만 이제 수정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터득하게 되고 어떻게 하는지 대충 이제 저희가 이해하게 되면서 손쉽게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다음 기능은 저희가 태그 기능입니다. 저희가 맨 먼저 했을 때 태그 기능을 어떻게 구현을 해야 할지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요. 왜냐면 태그 기능을 할 때는 이제 그런 패키지나 여러 가지 또 설정을 추가해야 될 게 많은데 찾아보니까 태그피라는 아주 좋은 라이브러리 JS 라이브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JS 라이브러리인 태그피를 사용해서 이제 제로 이제나 아니면 이제 해시태그의 태그들을 이제 손쉽게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로나 아니면 이제 태그를 클릭하시게 되시면 레시피나 상품 같은 거를 아주 손쉽게 이제 구매를 하거나 조회해 볼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이게 바로 태그피라는 JS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곳이고요. GitHub에 나와 있는 메소드 항목을 참고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문명이 이제 재료명 자동 인식 기능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재료명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본문을 설명해 재료명을 입력할 시에 자동으로 하이라이트 처리가 되면서 이 재료가 얼마만큼 쓰이는지 재료별을 누르면은 바로 이제 상품을 검색해서 재료를 할 수 있게끔 연계하는 시스템을 삽입해 두었습니다. 이 기능은 재료명을 배열로 가져와서 문자열을 비교한 다음 A 태그로 감싸는 기능을 구현했는데요. 보기 쉽게 저희가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사진과 같이 레시피를 작성하면 DB에 저장되고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되면 DB의 정보를 요청을 해서 반환을 해서 맨 마지막에 일치하는 문자가 같으면은 문자열이 같으면은 문자 하이라이트 및 A 태그 처리를 하게끔 이렇게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 기능이 참 오류가 많았었던 기능이었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코드에 이제 삽입을 해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재료명인지 문자열을 비교하는 게 생각보다 기준이 까다로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챗 GPT나 딥시크를 제가 이용을 했는데 처음에는 챗 GPT를 이용하다가 아무래도 맞지 않아가지고 딥시크랑 적절히 섞어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생각보다 딥시크가 요새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엔비디아 주가 폭락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많았는데 사용해 보니까 코드를 짜는 면에서는 무료 버전인 GPT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능은 단계별 스크롤 이벤트 기능인데요. 저희 스텝별로 마우스 휠과 터치 한 번이면 바로바로 이제 다음 스텝이나 다음 설명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 보면 이제 요리를 만들게 되시면 초보자분들은 이제 요리를 하느라 이제 설명을 제대로 보기도 어려운 시기가 많아요. 근데 탭이나 아니면 이제 터치 한 번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넘어가면 사용자 편의상 아주 좋을 것 같은 기능일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이 기능은 또 어렵지 않게 자바스크립트로 휠이나 터치 스크롤로 이렇게 사진과 같이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계별 스크롤로 오류가 잦았던 항목 중 하나였는데요. 보시면 알다시피 어디서부터가 어디가 스텝인지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터치 이벤트에서 오류가 터졌을 때는 인기값을 아예 사람이 터치하면 더 이상 측정할 수 없는 인기값으로 이미지를 올려가지고 그 만약에 댓글 세션에 가면 인기값을 올려서 원래 스크롤로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해봤어요. 왜냐면 댓글을 보게 될 때 스텝 스크롤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제 댓글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맨 위로 버튼을 눌러야지 다시 스크롤이 활성화되게 바꿨는데 그 기능이 터치에서는 자꾸 오류가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바꿔가지고 잘 구현이 되었고요. 다음은 저희 사이트 타이머 기능입니다. 보시면 요리를 하게 되시면 반드시 이제 타이머 기능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타이머 기능을 또 실행하려면 이제 요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자동으로 그냥 숫자에 분을 입력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버튼이 생성되고요. 클릭하게 되면 거기서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부트스트랩에 있는 토스트 기능을 활용해서 바로 타이머 기능이 실시간으로 표시가 됩니다. 제 일시 중지와 중지도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다른 이제 타이머를 실행하게 되시면 이전에 실행했던 타이머는 중지가 됩니다. 이 기능도 자바스크립트가 BS4를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타이머 컨테이너나 동작 JS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미지대로 넣어가지고 아주 잘 동작이 되었고요. 다음은 저희 사이트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음성 인식 동작 기능입니다. 음식을 만들게 될 때 손을 움직인다는 행위가 요리 외에는 굉장히 어려운 행위거든요. 근데 이제 말로 이제 음성 명령을 해서 다음 단계나 아니면은 타이머를 실행할 수 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로 이런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았는데요. 상단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언제든지 클릭하시게 되시면 단계별 스크롤 기능 아니면은 이제 타이머 기능을 음성 인식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이 또 불편한 경우가 쓸데없는 명령을 인식받아가지고 사용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걸 없애고자 음성 인식 안에 있는 그 키워드가 아니면 동작이 되지 않게 해가지고 요리하는 중에서도 이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 기능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구현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챗 GPT나 딥시크로 한번 물어봤는데 웹 스피치 API라는 지금 구현되고 사용되고 있는 내장 라이브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손쉽게 음성인식 명령어나 여부 확인을 통해서 그냥 손쉽게 구현이 가능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한국어도 인식이 가장 빠르다는 점에서 놀란 기능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빠질 수 없는 평점 기능입니다. 레시피를 하게 되시면 이제 평점 순으로 좀 보게 되시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그런 경우를 이제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점 기능도 잘 구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평점 기능을 믿을 수 있어야지 조금 신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평점 기능은. 그래가지고 10건 이상 평점이 등록돼야지 평점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게 구현을 해놨고요. 지금 이 기능은 보시다시피 평점 입력 후 리다이렉트에서 10건 이상부터 저장되는 이런 시퀀스를 사용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평점은 만약 등록하시게 되시면 평점 등록이 실행됩니다. 만약에 평점을 이미 등록을 했다면 알러트 창으로 이미 등록했다는 명령도 나오시게 되시고요. 그리고 레시피 상품 DB에 이제 평점을 저장하게 되면 나중에 평점 건수 10개가 넘는 집계를 해서 출력하게 됩니다. 다음은 또 좋아요 기능입니다. 저희가 좋아요 기능을 넣은 이유는 이제 좋아했던 레시피만 따로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넣었던 거고요.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면 레시피 리스트에서 언제든지 좋아요 목록을 클릭해서 좋아했던 레시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기능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구현을 했는데요.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면 좋아요 이제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 이미 추천했다면 아까와 똑같이 알러트 창이 출력됩니다. DB에 저장을 해서 만약에 리스트 페이지에서 찐 목록을 클릭하면 유저의 찐 목록을 조회해서 반환하여 목록에 출력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시피 유저 태그 인식을 해서 원하는 레시피를 추천해주는 기능입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하시죠. 요새 보면 유튜브나 이런 것도 알고리즘을 해서 많이 흥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유저별 태그를 인식하거나 아니면 유저가 가지고 있는 장바구니 안에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이제 레시피를 추천해서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있고요. 로그한 유저는 태그 목록과 아까 말했듯이 카트리스트, 그러니까 장바구니 목록을 수집해서 유저에 따른 알맞은 레시피를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레시피를 또 추천하게 될 때 아무 레시피나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평점이나 조회수를 해서 상위 10개를 추천해서 최대 10개를 추천해서 유저들한테 신뢰도 높은 이제 레시피를 추천할 수 있도록 제가 로직을 짜 놓았습니다. 이렇게 짜 놨는데요.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로그인한 후에 손쉽게 DB를 조회해서 장바구니나 아니면 태그를 조사해 알맞은 레시피를 유저에게 출력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검색 기능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기능 중에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이제 검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탭으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능 시연을 할 때 보시게 될 텐데 이 UI도 이제 코드펜에서 어느 부분 따와가지고 이거는 괜찮을 것 같다 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이제 검색어를 검색해서 카테고리 검색이나 아니면 재료명을 검색하거나 정렬 기준을 바꾸거나 아니면 난이도를 통해 아니면 재료를 통해 어떤 레시피를 검색할 때는 어떤 걸 통해서든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 세부 내용까지 이제 검색어 추가하게 되면 검색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냥 세부 내용보다는 제목, 그리고 간단한 그 재료나 아니면 태그 같은 거는 다그 검색이 되게끔 해놨고요. 이런 검색 기능도 검색어를 실행해서 서치 메소드를 실행해 일치하는 DB를 조회해서 반환하는 한 전형적인 서치 이제 기능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커뮤니티 및 로그인 기능을 이제 김성원 군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화면과 같이 게시판 기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는 여러 글이 올라오는데 거기서 게시판 글을 작성한 내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게시판들이 올라옵니다. 이 게시판들에게는 최신 순위나 조회수로 검색이 가능하고 카테고리별로 또 조회가 될 수 있도록 나눠놨습니다. 이제 커뮤니티 글 작성하는 내부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에는 제목, 카테고리,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데 제목은 그 말대로 그냥 제목을 입력하고 카테고리에는 자유 게시판, 정보 또는 질문 게시판 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글을 작성하기보다는 CK 에디터라는 것을 응용을 해서 이미지하고 글을 동시에 조금 조화롭게 작성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조금 도입을 했습니다. 이 기능은 좀 이따 시연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글이나 아니면 질문, 검색어 같은 거를 저기 보시면 네모한 곳에 검색할 수 있게끔 기능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검색 기능 중에 조금 어려웠던 점이 질문 검색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역까지 함께 비동기적으로 조회를 하다 보니 어찌다 보니 이제 필터가 2번 작동해서 이 값이 비정상적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비동기 로딩이 되더라도 이제 검색은 필터를 통해서 유지되도록 수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로그인 창입니다. 로그인 창에는 유효성 검사를 적용해서 로그인이 확실히 될 수 있게끔 또는 로그인이 실패하더라도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유효성 검사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로그인 하는 이제 전체 흐름도를 한 것입니다. 사용자가 페이지로 접근을 하면은 시큐리티가 권한을 확인하여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은 토큰을 생성해 시스템에 저장하고 로그인이 되게끔 구현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비밀번호 찾기입니다. 비밀번호 찾기는 회원 가입 당시에 입력해 놓았던 본인의 이메일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재수정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낼 수 있게끔 시스템을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을 통해서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은 그 새로운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이것 또한 비밀번호 찾기에 대한 흐름도입니다. 이 흐름도대로 이메일 버튼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시스템 내부에서 이메일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관한 토큰을 생성한 다음에 사용자 이메일로 링크를 보냅니다. 링크를 보낸 이후에 그 링크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게끔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회원가입 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은 로그인 창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누를 경우 회원가입 UI로 변경이 됩니다. 회원가입 또한 유효성 검사를 통하여 올바른 값을 입력할 수 있게끔 또 창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유효성 검사의 제각각으로 이 회원가입이 되도록 유도를 하여 제 값을 입력하게끔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에 주소창도 본인의 주소를 보통 안 내우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소를 입력을 해서 우편번호, 뭐 주소, 도로명 주소 이런 거를 검색을 하게끔 구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선택을 할 경우 이미 본인이 이미지를 넣으면은 상단과 같이 이미지가 적용이 되고 난 이미지 넣기 싫다라고 하면은 이 파일을 선택 안 할 시 기본 이미지로 적용이 됩니다. 이 흐름도 또한 회원가입 흐름도입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고 그에 맞는 폼을 입력하여 제출을 하면은 유효성 검색을 통해서 회원가입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카카오 로그인입니다. 카카오에서 지원하는 API를 통해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카카오에서 보여주는 API 사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카카오 로그인을 API를 쓰다 보니 여기서 조금 오류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설정해 놓은 보안과 카카오에서 요청하는 보안이 조금 달랐기에
이것을 조금 통합시키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따로 카카오의 API가 인식될 수 있도록 따로 서비스를 만들고 그거를 벤으로 묶어서 관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끔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카카오 로그인을 할 때 카카오에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카카오 자기가 갖고 있는 카카오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또 추가 정보를 입력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카카오에서는 원래 생년월일 또 뭐 연령대, 생일 이런 것까지 값을 가져올 수 있는데 저희는 아직 이게 시연 단계다 보니 상업적으로 검토를 받은 상태가 아니어서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값은 프로필 사진이나 닉네임만 받아올 수 있게 저희는 닉네임만 일단 받아와서 따로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입력된 후에는 로그인 정보가 어떻게 어느 곳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했는지 최하단에 카카오로 로그인을 했는지 아니면 저희 쪽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을 했는지 표기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카카오 로그인 할 때 흐름도입니다. 카카오 API를 통해서 카카오 인가 요청을 신청을 하고 카카오 홈페이지에 있는 API를 통해 토큰을 요청하고 카카오 사용자 정보를 요청합니다. 기존 유저면은 바로 로그인 처리가 되고요. 만약에 저희 쪽에 회원이 아니라면은 따로 값을 받아서 회원 가입 처리를 추가로 할 수 있게끔 구현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마이 페이지입니다. 마이 페이지 기능에는 여러 가지 좀 기능이 많습니다. 여기서 제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 뭐, 로그인을 했다면 로그아웃도 가능하고, 내가 작성한 레시피 등을 살펴볼 수 있을 뿐더러, 내가 입력한 상세 정보, 뭐 생일이나 어떻게 로그인 했는지 그것도 확인이 가능하고, 최하단에는 레시피를 확인하다 보다면 내가 이분의 레시피를 좀 자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팔로우를 할 수 있게끔 기능을 구현해 놓았고, 이 팔로우한 분들의 레시피를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일단 본인의 레시피를 작성한 것을 모아 볼 수 있는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자신이 작성한 레시피들을 목록을 이렇게 카드를 형식으로 목록화해서 볼 수 있으며 이 카드를 클릭하게 되면 상세 내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팔로우한 분들의 리스트를 슬라이드 형식으로 조금 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 슬라이드 형식을 클릭해서 그 안에 있는 정보를 클릭을 하면은 똑같이 카드 형태로 표기가 됩니다. 또한 그 카드 형태를 클릭을 하면은 상세 정보로 넘어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또한 로그아웃 기능입니다. 로그아웃은 다들 아시다시피 똑같이 로그아웃 하는 기능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자체 서비스에서 운영하는 로그아웃이 있기에 그것을 도입해서 카카오 로그아웃이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탭에 있는 나만의 냉장고입니다. 나만의 냉장고에서는 레시피를 보거나 쇼핑 같은 장바구니에 있는 내역을 확인하고 수정 및 구매할 수 있게끔 해놓은 화면입니다. 장바구니 테이블에서 쇼핑 테이블의 장바구니 목록을 이제 구매하기 위해서 목록화 해놨을 때 구매하기 버튼을 눌러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소 정보가 없으면은 유효성 검색을 통해서 주소를 입력해 달라고 개인정보 수정 페이지로 이동해서 주소를 입력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주소가 있다면은 배송 구매하기 버튼을 눌러서 주문이 될 수 있게끔 화면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이 흐름도는 장바구니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한 흐름도입니다. 주소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통과를 좀 다르게 해놨고요. 장바구니 항목 리스트를 확인해서 그 리스트를 바탕으로 주문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장바구니 수정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장바구니를 담아놨어도 우리가 확인했을 때 수량이 맞지 않는다면은 이 장바구니에 있는 수량 또는 삭제를 해가지고 수정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이 수정 버튼을 누르면은 수량 변경할 수 있게끔 UI가 변경이 되며 저장하기라면은 내가 수량을 변경한 내용에 따라 수정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해놨고 삭제 버튼을 누르면은 그에 대한 테이블은 삭제가 됩니다. 이 또한 수정하기에 대한 흐름들입니다. 똑같이 목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삭제 버튼을 통해서 수정을 하고 또 수정을 만약에 내가 원하는 값을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수정 버튼을 눌러서 수정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회원 정보 변경입니다. 본인이 이제 살고 있는 곳이나 뭐 주소가 바뀌었다 또는 나는 또
태그, 내가 이제 원하는 이런 요리들을 보고 싶은 게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값을 변경할 수 있게끔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도 유효성 검사는 필수입니다. 유효성 검사를 통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값들을 변경할 수 있게끔 수정해 놓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본인이 또 하고 있는 SNS 주소를 입력해서 남들에게 공유할 수 있게끔 또 필드를 넣어 놨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API를 통해서 오다 보니 여기서는 비밀번호가 따로 필요 없이 주소나 성별, 그다음에 생년월일 또는 태그들을 입력해서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게끔 따로 분리해 놨습니다. 이 또한 회원정보 변경을 통한 흐름들입니다. 똑같이 회원정보 버튼을 클릭해서 로그인된 사용자 정보를 조회 후 그다음에 정보를 수정한 것을 유효성 검사를 검사한 뒤에 정보가 변경되도록 해놓은 흐름들입니다. 다음은 회원 탈퇴입니다. 회원 탈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내 계정을 없애야 되는 거다 보니 이중으로 대묻기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회원 탈퇴를 할 때는 어, 본인이 작성한 레시피나 또는 쇼핑 목록, 장바구니 같은 거에 대한 값이 어, 유효성 검사에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값을 이에 연관된 값을 없애야지 데이터베이스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을 전부 없애거나 연결을 해제함으로써 회원 탈퇴가 되게끔 해 놓았습니다. 네, 이 흐름도는 회원 탈퇴 흐름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로그인된 정보를 조회하고 사용자 정보를 세션도 삭제시킬 뿐더러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무결성을 확인한 후 회원 탈퇴가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네, 다음은 시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능 시연 시간입니다. 먼저 메인 화면입니다. 저희 메인 화면은 레시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맨 처음부터 캐러셀로 레시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마우스 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휠 조작으로 바로 다음 탭으로 넘어갈 수 있겠고요. 보시다 보면 이제 인기 레시피, 최신 레시피 쇼핑 순인데 만약에 로그인하게 되시면 최신 레시피가 이제 추천 레시피로 바뀌게 됩니다. 누르면 똑같이 작성이 잘 되고요. 모바일도 다 구현이 됩니다. 최대 375 픽셀까지 다 구현을 시켜 놨습니다. 구현됩니다. 그 다음에 비회원 시, 그러니까 비로그인 시 할 수 있는 행동들 중에 검색과 레시피, 쇼핑이 가능한데요. 커뮤니티는 로그인을 해야지만 할 수 있게끔 방금 말 들으셨죠? 네, 검색을 누르시게 되시면 레시피, 쇼핑, 커뮤니티는 이제 로그인해야지만 된다는 점. 레시피를 눌러가지고 바로 이렇게 조회가 가능하시고 평점 순, 조회 순, 최신 순으로 이렇게 또 정렬이 가능합니다. 한번 조회 순으로 한번 스파게티 한번 볼까요? 보시다 보면 이렇게 잘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료를 누르면 이제 재료를 검색해 구매할 수 있겠고요. 양파 누르시면 바로 검색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시면 작성과 댓글 작성이 가능하신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회원 가입 페이지에서 유저네임을 오, 오케이. 재료 주소도 아무거나 적고 저희 태그도 그 회원가입을 할 때 최대 10개 그리고 최소 1개는 이제 클릭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비밀번호를 틀리거나 하면 바로 유효성 검사에 걸리게 돼가지고 이런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류 내용을 확인한 후에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미지도 이렇게 등록 가능합니다. 가지고 양식해 볼까요? 양식을 한번 해볼까요? 가입 약관을 동의하시게 되시면 회원가입이 진행되고요. 로그인하시게 되시면 이렇게 로그인하시게 되시면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카카오도 회원가입이 가능한데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카오 로그인으로 카카오 아이디와
1번을 입력하시면 바로 이제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태그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아무거나 입력하시면은 또 되시고요. 그럼 되시고요. 그다음에 레시피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맞서 말했다시피 보시면은 레시피 카드를 통해서 메인 화면 눌러서 레시피를 보러 갈 수도 있고요. 미리 보기를 통해 미리 어떤 레시피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쇼핑에서 만약에 청양고추를 담고 메인 화면에 이동하게 되면 청양고추가 포함된 레시피가 자동으로 추천이 됩니다. 원래는 레시피 수정하기에서 없게 되면 레시피가 아예 안 뜨거나, 네, 양식이 없어가지고 아예 안 뜨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쇼핑이나 아니면은 태그를 수정해서 문식 말고 한식, 양식을 추가를 하면 바로 네, 이렇게 추천 레시피가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시피 상세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레시피 들어가서 확인 가능하고요. 보시다 보면 이렇게 맨 처음부터 이렇게 정보가 나오고요. 만약에 이제 작성자를 클릭하게 되시면 똑같이 이제 이 사람이 등록한 레시피를 또 보실 수 있게 되시고, 또 간단한 실 한 번으로 이렇게 바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네. 되죠? 만약에 여기 마우스 올리게 되시면 8마리 이렇게 양도 뜨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음성 인식 기능도 시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여기서 이제 사진을 클릭해서 원본 사진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음 사진을 이렇게 눌러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바로 스텝에서 이제 다음에 이제 사용하게 될 이 재료들도 바로 확인 가능하시고요. 타이머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시작. 네, 타이머 시작되고요. 타이머 일시 정지. 어, 타이머 재개되고요. 타이머 중지. 네, 타이머 중지됩니다. 다음 단계. 네, 댓글이 되시면 네, 마우스 이벤트가 풀리게 돼서 자유롭게 가능하시고요. 맨 위로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다시 마우스 이제 휠 이벤트가 실행이 됩니다. 그럼 한번 레시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레시피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는 떡볶이를 저희가 준비를 해 왔고요.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설명 한번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난이도 일단 2인분 재료 목록을 적어주시면 되시는데 띄어쓰고 한번 이제 괄호 안에 양을 적어주시면 되시거든요. 컵, 어묵, 대장 이런 식으로요. 시간 관계상 빠르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냥 조리 시간도 적어주시면 되시고 난이도 및 카테고리는 분식이겠죠. 아까 분식 아니면은 한식 메인 이미지로
메인 이미지 한번 다주시고 해시태그를 이제 여기서 추천 해시태그 말고도 저희가 해시태그를 따로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에 없는 레시피도 가능합니다. 매콤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미지에 맞게 스텝의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또 작성을 하기 위한 이 크리에이티브 폼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단계 삭제를 눌러서 언제든지 앞에 단계 삭제하고요. 이전 단계, 그러니까 한 개 단계는 무조건 필요하게끔 처리를 해놨고, 이미지도 한 개의 이미지는 필요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단계가 삭제되면 바로 그 전 단계가 이제 2단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미지를 추가해서 최대 3개까지 이미지가 추가됩니다. 한 스텝에 3개까지. 우리가 아까 했던 자, 전부 입력이 됐고요. 등록을 하게 되시면 잠시만. 보시면 바로 최신 순위니까 바로 뜨거든요. 떡볶이를 눌러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가 만든 레시피는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수정이나 삭제 가능하시고요. 똑같이 아까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원래 있는 이렇게 재료명을 입력했을 뿐인데 강조 효과와 타이머 기능도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고요. 그리고 수정 또한 비슷하게 만들 수 있고요. 만약에 수정하시게 되시면 현재 이미지도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손쉽게 또 수정이 가능하시다는 점, 삭제도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또 보시다 보시면 멘보샤 같은 경우 보시면 저희가 미리 댓글을 달아놨거든요. 밑에 내려가서 댓글을 보시면 이제 댓글이 10개 이상부터, 근데 11개부터는 페이지 네이션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때 보시면은 페이지 네이션으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가 나눠진 걸 볼 수 있고요. 댓글도 추천이 가능합니다. 눌러서, 이 사람 눌러가지고 이제 레시피 보는 것도 가능하시고, 좋아요 눌러서 추천이 가능하시고, 평점 또한 매기는 게 가능합니다. 이건 이미 평점이 매겨져 있고, 만약에 지금 감자 두부 조림이 평점이 9개 집어넣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평점이 아예 나와 있지 않는데, 10번째인 평점을 등록하게 되시면, 맨 위에 보시면, 평점이 등록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네. 이런 식으로 되고요. 쇼핑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시면, 지금 아까 봤던 청양고추 아니면은 양파 같은 걸 넣으면 그에 해당하는 레시피가 메인 화면에 추천 레시피에 추천이 또 되고 있고요. 한번 소고기도 차돌박이도 한번 넣어볼까요? 네.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추천이 되시고 커뮤니티도 이제 로그인을 했으니까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시게 되시면 이제 레시피도 저희가 쉽게 또 찾아볼 수 있게끔 아까 팔로우 기능 안내해 드렸는데 팔로우를 눌러서 팔로우 성공 되시고요. 팔로우 목록을 이렇게 확인 가능합니다. 팔로우 목록에서 이 사람의 레시피 확인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팔로우를 해제한 다음 커뮤니티 보시면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시고 작성자를 팔로우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팔로우를 해서 똑같이 마이 페이지 이동하시면 팔로우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상품 등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민이고요. 어드민은 이제 레시피가 본인이 맞는 게 아니어도 삭제가 가능하게 지금 설계를 해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방금 만들었던 것도 다 되고요. 삭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쇼핑도 이제 상품 등록하기가 새로 나왔죠? 이걸로 새로 한번 상품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상품명을 이렇게 하고 재료명은 이제 알고리즘에 추가될 재료, 그러니까 상품명이 아닌 재료, 순수한 재료명을 적은 거고요. 그래서 고추장 넣겠습니다. 한 개밖에 더 입력이 안 돼요. 네네. 상품 규격, 그러니까 무게나 아니면 개수를 넣으면 되고요. 제품 가격을 23,000원 정도 넣고 원산지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카테고리를 향신료로 상품 이미지를 이제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상세 정보는 저희가 글을 쓰는 것보다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미지로 넣을 수 있게 해놨고 보시면 태그도 따로 적어서 검색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추장, 순창, 명인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서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구매하기 버튼을 눌러서 장바구니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커뮤니티도 글 작성, 아까 말했듯이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글을 작성할 수 있고요. 네, 근데 마이 페이지를 넘어가서 보시면 나의 아까 레시피 만든 것도 여기서 바로 볼 수 있고요. 어드민이니까 어드민이 만들었던 레시피나 아니면은 어드민이 만약에 방금 다른 분을 팔로우를 하면 팔로우도 아까 보셨죠? 팔로우. 네, 팔로우가 팔로워도 지금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를 넣어서 이미지가 나오게끔 할 수 있고 이미지 삭제를 통해서 이미지 삭제할 수 있습니다. 남한은 냉장고를 아까 봤던 장바구니 목록을 수정하거나 예, 수정하거나 네, 삭제할 수 있고요. 구매하기 누르면 지금 이제 구매가 완료되었습니다라고 이제 구매가 완료 뜨게 됩니다. 추후에 이제 만약에 정식으로 사이트가 가동되면 이제 카드나 이런 것도 권한을 얻을 수 있게 돼서 결제 시스템도 추가할 수 있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이트 역시 이제 반응형으로 모바일 다 전부 지원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네, 등록 또한 다 되고요. 검색 또한 다 됩니다. 디저트를 누르면 디저트 목록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검색했을 경우, 검색해서 만약에 한식, 잠시만요. 검색해서 한식을 누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평점 순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기존에 검색했던 검색을 유지한 채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렀으면 좋아요 목록도 터치 이벤트도 잘 먹고요. 좋아요를 눌러서 레시피 찜 목록으로 이동해서 네, 찜했던 이제 좋아요를 눌렀던 레시피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이 페이지도 역시 가능하시고요. 이제 회원 탈퇴를 해 보시면 이제 제가 만든 레시피가 정말 많거든요. 이 어드민 계정이 만든 레시피가 정말 많은데 이건 팔로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어드민이 만든 레시피가 정말 많은데 이제 이 레시피가 탈퇴를 하게 되면 전부 사라지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탈퇴를 하시면 이제 만들었던 레시피는 아까 말했던 어드민의 레시피는 이제 하나도 없어집니다. 여기까지 구현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저희 Q&A 시간입니다. 혹시 Q&A 질문 같은 거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네네네. 네, 가장 어려웠었던 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가장 힘든 점은 저가 팀원이나 기간이 더 길었으면 하는 면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구현하고 싶은 기능 거의 다 구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게 되면서 구현을 하고 싶은 기능도 또 생겼습니다. 아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주문을 할 때 카드나 이제 카카오페이로 주문할 수 있는 기능을 누르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이제 회원별로 등급제 시스템을 줘서 회원이 좀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러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류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진 않고 인원도 저희가 딱 3명밖에 없어가지고 좀만 더 길거나 아니면은 인원이 더 많았으면 할 수 있는 기능이 더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 더 많았지 않았을까 하는 것 점이 가장 힘들었고 저는 지금 보면 김상원 형님이 이제 했던 기능은 이제 보안 쪽이고 로그인 쪽이다 보니까 많이 로직이 많이 복잡했어요. 근데 저는 그나마 이제 창의성이 많이 요구되는 거 외에는 이제 구현하는 데 그렇게 어렵면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저기 김상원 팀원이 아마 좀 많이 있지 않을까 구현하는데. 네. 저는 좀 구현하는데 보안 쪽을 담당했는데 생각보다 시대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보안성이 많이 강화되고 그에 대한 보안을 요구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거를 좀 처리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 관해서 이제 각자가 이제 홈페이지마다 요구하는 보안이 또 다르고 API도 사용하려면은 그에 맞춰서 또 코드를 짜야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었을까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 하면서 그 배운 점, 네, 그거나 소감 같은 거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고 마무리해 볼까요? 네, 저의 이제 선생님께서 항상 하는 말 있거든요. 바퀴를 발명하지 말고 바퀴를 이제 사용하는 법을 알아라. 아니면 이제 재발명하지 말아라는 말을 안에 했는데, 제가 또 언어를 예전에 이제 일본어나 이런 쪽으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컴퓨터 언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제가 모르는 언어를 공부하는 거고,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들어놨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언어를 저희가 다시 다지는 거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저가 이렇게 쉽게 또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선임자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역할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역할에 대한 거를 막 카톡으로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막 물어봤는데 너무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너무 약간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그 한별령이 그래도 처음에는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많이 힘든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후반 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저희가 만들었던 기능도 대충 이해를 했는지 그래도 아까 기능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작성자 이름을 클릭하면 그 작성자가 작성했던 이제 목록이 뜨게 한다든지 나의 레시피를 손쉽게 볼 수 있게 한다든지는 이제 한별령이 이제 생각을 하거나 구현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로서로에게 다 큰 발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들 오늘도 이제 또 식사를 하셔야 될 텐데 레시피 사이트 저희 쩝 레시피와 함께 쉽고 편안하게 레시피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